이번 A매치 휴식기에 토트넘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팀이 위기에 처했고 더욱이 무서운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곧 큰 클럽이 나타나 손흥민을 납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 소식을 듣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에 따르면 15일 안토넬리, 우도기의 대리인의 인터뷰를 인용해 우도기가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토트넘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스팔레티 감독은 11일에 우도기를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우도기가 부상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건하며 이것이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압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토트넘은 우도기가 7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후 갑자기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사에서 우도기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우도기 자신도 이탈리아로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리인은 토트넘과의 미팅에서 여러 차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안토넬리는 이탈리아 매체 투토메르카토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스팔레티 감독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몇 차례 소집 과정에서 그는 우도기를 합류시키려는 강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첼시와의 형편없는 경기 후 우도기를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레드카드를 받기 전에 우도기는 60분 동안 뛰었고 토트넘은 그의 재발 위험이 있는 부상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도기는 토트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유로의 이탈리아 대표팀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지고 연속 2패를 당한 데다가 최근 우승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도 토트넘의 암울한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시즌 초반 토트넘의 상승세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지만 첼시와의 11라운드 경기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로메로와 우도기가 레드카드를 받고 징계를 받아 울버햄튼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반데르벤과 메디슨도 중상을 입어 팀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메로는 두 경기 후에 복귀할 예정이며 리차를리송은 참여할 수 없지만 브레넌 존슨의 좋은 활약으로 토트넘의 상황이 긴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14일 SNS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이 불과 0.3%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무려 87.1%에 달하지만 리버풀은 7.2%, 아스날은 5.3%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가능성이 5% 미만으로 평가된 토트넘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옵타의 축구 통계에 따르면 단 2주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8라운드 후 우승 확률이 0.1%에서 1.5%로 상승했는데 이는 크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토트넘은 상위 3팀을 제외하고 1% 이상의 우승 확률을 가진 유일한 팀이며 사실 이 비율은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0.3%의 우승 확률은 올 시즌 토트넘의 우승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24.6%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번 시즌은 그가 우승컵을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큰 클럽들이 선수 영입 경쟁에 더욱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선수 보강 가능성을 전하면서 손흥민은 리그의 명성을 높이려는 사우디 구단주들의 최우선 영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몸값 최대치로 추정되는 1,300억 원 이상의 금액에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CBS 스포츠도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리아드 클럽을 포함한 약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들 클럽의 공통점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에 속해 있어 무한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 클럽들이 유럽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내년 여름에 높은 제안이 들어오면 판매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비 회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과거 그는 한국 대표팀 주장인 기성용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축구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이며 토트넘 선수로서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도 토트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영입에 실패한 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나타냄에 따라 사우디 측이 토트넘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금액을 제시할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이적료는 약 8,56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준비한 13,000억 원, 심지어 26,0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주급도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익이 EPL의 다른 팀들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적인 제안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구단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레비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이 페예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히메네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이 선수를 오랫동안 관찰해왔으며 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11월에 대규모 스카우트 팀을 계속 보내고 있으며 이는 히메네스가 1월에 4,500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의 일입니다. 문제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런던의 라이벌 팀인 아스날, 첼시, 스트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대형 클럽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도 히메네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많은 돈을 들여 선수 영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적 시장 활동은 팀에서 일부 선수들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적 대상은 다이어와 리차를리송이지만 이들을 진심으로 원하는 팀이 많지 않고 많은 돈을 받기 어려워 실제로는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클럽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만이 유일하며 그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손흥민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토트넘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빠진다면 리차를리송이 그의 자리를 메워야 하지만 현재 리차를리송은 사타구니 수술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고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 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레비 회장의 재정 관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판다면 그것은 우승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거의 10년간 팀에 헌신한 손흥민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손흥민의 이적은 해리 케인의 이탈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레비 회장은 단순히 거액의 이적료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팀의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형 클럽들이 토트넘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손흥민이 어떤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